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55K나 56K나 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블랙락이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평단이 한 6만 50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평단보다 낮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정받고 있지만 오늘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기관들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미한 양이지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높여가면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보다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오후 12시 33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지금 가격이 좀 빠지고 있죠. 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나 여기나 뭐 그냥 비슷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요 밴드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제 개인적으로는 네, 여기 정도까지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55K나 56K나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여기까지 오른 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몇 퍼센트 정도 올랐는지 볼게요. 네,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조정이 안 나온 건 아닌데 많이 빠질 때는 한 382까지는 조정이 있었죠. 네, 근데 저는 한 0.5까지는 한번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한 55K 정도거든요. 비트 가격 기준으로 하면 비트는 근데 뭐 김프가 끼고 해서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한 8천만 원까지는 네, 한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8,100, 8,200 요 정도니까 한 1, 200만 원 정도 또 조정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요즘에 뭐 마운트곡스 물량 계속 움직이고 있고 미국 정부 물량도 뭐 간복인진 모르겠지만 계속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떨어지면 한번 충격 받긴 할 것 같은데 한 55K 정도 선에서 좀 지켜줄 것 같아요. 지금 매수 대기자들이 좀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이런 지루한 장세가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하 앞두고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변동이 좀 세게 생길 것 같긴 해요. 9월 18일 날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잖아요. 그럼 25bp를 인하할 것인가, 50bp를 인하할 것인가, 요게 좀 화두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25bp에 조금 더 무게를 높게 두고 있어요. 물론 50bp 인하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되게 높게 나오면 뭐 한 4.5%뭐 이렇게 되게 크게 나오면 그러면 갑자기 50bp 인하할 수도 있죠. 근데 요즘에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봐서는 지난번하고 좀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4.2%, 4.3%뭐 요 정도로 비슷할 것 같아서 25% 인하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25% 인하한다 하면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다면 그 전에 올라야 되고 25bp 인하가 확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급등한다?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최소한 25bp는 금리를 떨어뜨릴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 반영되진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네, 크게 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많아질 거는 뻔한 거니까 예정된 미래니까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유동성이 천천히 풀리면서 그러면서 좀 반영되고 비트코인도 점차 상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은 좀 지루한 이런 장세가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요즘에 계속 좀 잘 오르고 있죠. 이럴 때 좀 배 아프죠. 나스닥은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좀 빠졌을 때 이럴 때 좀 배 아프긴 한데 사실 비트코인은 이미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나스닥은 좀 많이 되돌리긴 했습니다. 8월 5일에
그때 급격하게 빠질 때 11% 빠졌다가 그 근처까지 이제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11% 빠지고 한 10% 정도 올라갔고 한 2, 3% 정도만 더 오르면 8월 5일에 급락하기 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요때 좀 많이 오르고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좋게 말하면 에너지 축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힘이 없다. 네, 근데 뭐 둘 다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좀 힘이 없을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반감기 지난 지 벌써 이제 4달 됐으니까 이제 한 두세 달 내로는 좀 좋은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짧게 1일비 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뭐 너무 슬퍼하고 이때 좀 반등했다고 좋아하고 또 떨어지니까 슬퍼하고 이러면 비트코인 투자하기 사실 좀 힘들거든요. 네, 그냥 요 정도 범위는 그냥 계속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58,000 정도인데 여기서 일단은 버티고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많잖아요.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이때 이렇게 매물대가 많잖아요. 이게 뭐 깨지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55,000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반등이 있을 테니까 한동안은 뭐 큰 변화 없이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근데 뭐 좋게 말하면 기대감을 갖고 좀 폭풍 전야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뭐 횡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블랙락이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평단이 한 6만 50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략 한 요 정도 되는데 지금은 평단보다 낮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정받고 있지만 오늘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기관들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죠. 가장 먼저 매수를 시작했던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이제 다 판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블랙락 쪽으로 갈아탔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얘네들은 수수료가 비싸고 블랙락이 조금 더 믿을만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들도 다 갈아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IB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많이 들고 있죠. 네. BOA도 많이 사고 있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계속해서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규모가 크게 엄청난 양을 사고 있다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라면 가격이 지금 뭐 이렇게 횡보하고 있진 않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매수를 시작한 지 꽤 됐죠. 이게 되게 빨리 매집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24년 1월에 ETF가 상장이 됐는데 지금 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2분기에 보니까 꽤 많이 비중을 늘리고 있더라.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위스콘신 주도 계속해서 점점 늘리고 있죠. 꽤 커요. 적지 않은 양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좀 많이 비교적 상위권이죠. 상위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지금 다들 좀 사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직은 뭐 IB 쪽에서 다 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점차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많이 사봤자 1억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IB들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 단위로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F라고 하죠. 13F 보면은 BOA에서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네. 1분기에도 좀 아주 소량 갖고 있긴 했는데 2분기에는 더 많이 늘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솔직히 되게 조금입니다. 얘네 돈 많은 애들인데 이거 뭐 다 합쳐봤자 한 4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아직은 상당히 조금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0에서 1로 가는 단계고 비중을 확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포모가 와서 그때 많이 늘릴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래서 상승이 계속 부채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숏 물량 터지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숏 스퀴징이라고 하죠.
숏스퀴징도 있고 이런 기관 자금들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은 포모가 오거든요. 개인만 포모가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오르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가 강력하게 붙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버블이 끼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 생각에 내년 초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도 계속 매집량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거는 버블이 터질 때쯤, 그때 좀 잔뜩 샀다가 가격이 빠지면은 잘못 샀나 봐 하고 크게 던지면서 버블이 꺼지고, 그러면서 크립토 인터가 뭐 내년부터 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조금 비중을 아주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죠. 550만 주 보유하고 있다. 뭐 비중은 얘네 돈 많은 애들인데 사실 되게 미미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사고 있진 않습니다. 막 매집을 막 엄청 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1억 달러 이상, 뭐 한 2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요 정도면은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뭐 그렇게 아주 적다고 볼 순 없겠죠. 하지만 아직은 좀 매수 시작? 네, 요 정도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미국의 위스콘신주, 블랙락은 늘리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거는 전부 다 팔고 있다. 네, 여기 보면 써 있죠. 그래서 1억 달러 상당의, 1억 달러면 한 1,400억 되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 50만 주 매수했다. 위스콘신주는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 뭐 퇴직연금 같은 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자본인데, 연기금에서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뭐 뉴저지도 좀 매수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 한 50개 주가 있잖아요. 네, 그들이 돈 많은 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면 비트코인 시세에는 당연히 큰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얘네들이랑은 좀 성격이 좀 다르지만 채굴 업체죠. 마라톤 디지털이 좀 많이 사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4,144개,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더 샀다고 합니다. 이게 채굴자들이 대체로는 돈을 더 들여서 매수는 잘 안 하거든요. 마라톤 디지털이 가장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개나 지금 비트코인을 홀드하고 있대요.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기업에서 계속해서 모아 나가고 있는 모습은 여러모로 되게 긍정적인 면이죠. 앞으로도 좀 계속 더 많이 모았으면 좋겠고요. 마라톤 디지털은 안 파는 건 물론이고 보통 채굴자들은 매도를 계속 하잖아요. 마라톤 디지털은 팔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기들 돈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4천 개나 더 샀죠. 이런 모습들은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IB, 뱅커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뭐 이런 유명한 은행들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뭐 JP 모건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 계속해서 좀 양을 계속 늘려가겠죠. 네, 지금은 좀 미미한 양이지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높여가면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보다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은 좀 성격은 좀 다르지만 채굴 업체인데, 채굴 업체에서 그냥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미국 정부 물량이나 마운트 곡스 물량이 계속 또 이동을 하고 있어요. 마운트 곡스 물량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한 33,000개? 요 정도가 비트고라는 커스터디 업체인데 이 통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채권자에게 상환이 된 건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채권자한테 상환이 된 거면 보통 트위터 같은데 이렇게 인증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직 안 올라온 걸 봐서는 아직 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물량 한 10,000개 정도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거기서 도널드 트럼프가 비축 자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게 미국 정부 물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크로드 물량인데 지금은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만 있습니다. 매도를 하는 건 아니고
좀 불안감 조성을 위한 건지 네, 하여튼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좀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거든요.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기들이 좀 보관하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의뢰하고 좀 보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한 1만 비트코인을 이체를 한 거죠. 계속해서 좀 이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한 20만 개 되잖아요. 한 21만 개. 전체 유통량이 한 1% 되는데 이게 뭐 다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언제 어느 때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만 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 현 정부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죠. 비트코인을 정부 물량을 매도를 해버린다. 이거는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죠. 지금 해리스가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해리스가 계속 당선 가능성이 점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런 상태에서 쓸데없는 짓을 해서 굳이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보면 어제보다도 또 1%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1%씩 오르고 있어서 이제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네. 9% 차이가 납니다. 9%. 도널드 트럼프는 45%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52%에서 53%로 올랐다가 오늘 또 보니까 54%로 또 올랐어요.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기고 있는 자는 좀 유리한 사람은 승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별히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면 대선 끝나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는 열세에 있는 사람이죠. 네, 트럼프는 뭐라도 할 겁니다. 뭘 할진 모르겠지만 뭐 9월 달에 대선 토론회 한다고 하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되게 좀 분발하려고 이런저런 전략들을 짤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돼 가지고 트럼프 캠프는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카말라 해리스 쪽에서 좀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죠. 네, 해리스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아무래도 좀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이 해리스 쪽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뭐 원내대표래요. 상원의원인데 척 슈머라는 이분이 크립토 포 해리스라는 뭐 그런 단체를 만들었나 봐요.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말까지 합리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은 좋은 거죠. 네,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성과 같은 건 없어요.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이랑 원탁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해리스는 아무런 움직임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다른 거 할 일이 많겠죠. 사실 잘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마라톤 디지털에서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채권을 발행해서 뭐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2배짜리는 아니고 1.75배짜리 ETF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매수가 가능할 텐데 뭐 개인적으로는 레버리지 상품을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저는 추천하진 않지만 앞으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엄청날 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가뜩이나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크거든요. 거기에다가 1.75배를 더하니까 변동성이 엄청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고요. 마라톤 디지털도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4,000개 더 산 거죠.
그래서 좀 25,000개나 모았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채굴 기업에서 돈을 써서 사채까지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모습은 되게 좀 보기 드문 일인데, 그러니까 학습이 많이 된 거죠. 지금 같이 반감기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비트코인 약세를 보일 때, 이때가 뭐 단기 저점이었다, 이런 거를 학습으로 알고 있는 거죠. 손익비 측면에서 좋은 때니까 팔기는커녕 사고 있다, 이런 모습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락하고 더불어서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ETF를 이끌고 있잖아요. 현재 두 개의 ETF가 나왔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이렇게 두 개의 ETF가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은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또 다른 토큰들, 뭐 예를 들어 뭐 솔라나나 아니면 리플, XRP 이런 것들을 발행할 것 같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다, 출시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뭐 솔라나 ETF 정도는 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면 얘네들 ETF는 다음 사이클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한 2028년, 9년 뭐 이쯤에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ETF를 보고 얘네들에 투자하신다면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고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네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건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솔라나가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이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뭐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번거롭게 거래소에 돈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좀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5년, 10년 지나면 거래소가 좀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ETF 시장에서 양대 강자가 있죠. 뱅가드랑 블랙락인데 얘네들이 좀 격차가 좀 있었는데 뱅가드가 너무 많이 치고 와서 블랙락이 되게 위기감을 느끼는 상태였거든요. 블랙록은 그 타겟책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게 된 거죠. 이번에 뭐 이더리움 현물 ETF도 내게 됐고, 그 덕분에 블랙락이 요즘에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 얘네들에서 올리는 수입이 전체 수익의 거의 한 20%라고 들었거든요. 카더랍니다. 근데 20%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블랙록이 진짜 큰 기업인데.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뱅가드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엄청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뱅가드 나중에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ETF 출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뱅가드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블랙록 같은데, 아이쉐어즈 같은 데가 ETF, 증권 ETF를 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자기네들은 우리는 ETF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업계 2위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출시하고. 뱅가드가 저력이 있는 건 맞는데 리스크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을 선도하기보다는 잘 되면은 그때 따라서 하는 그런 기업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암호화폐 쪽 ETF도 출시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임 CEO가 살림 램지라는 이분이 블랙락에서 이런 ETF, 암호화폐 쪽 ETF를 담당했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출시 계획이 없지만 다음번에, 다음 사이클이나 아니면 내년에 불장이 오면 그때 뒤늦게라도 출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좀 없어 보이잖아요. 경쟁사를 너무, 그러니까 블랙락을 따라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없어 보여서 지금은 출시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돈 버는 일인데, 돈 버는 게 뻔한 일인데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락 오늘 되게 조금 들어왔네요. 오늘은 아쉽게도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뭐 근데 큰 폭의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피델리티가 또 좀 팔았네요. 블랙락은 아주 조금 들어왔고, 피델리티 팔고, 그레이스케일 팔고, 아크랑 비트와이즈, 아크 다 팔고, 블랙락만 조금 들어왔고 나머지 회사들이 좀 팔면서 오늘은 8,100만 달러 마이너스로 ETF가 마감을 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소량 들어오거나 소량 나가거나 하니까 ETF랑은 좀 별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ETF가 뭐 들어오든 나가든 비트코인 시세에는 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지루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은 요즘에 계속 소량 플러스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8월 5일 날 한 2100달러까지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2700~800을 좀 넘나들고 있습니다. 2800 정도가 강력한 저항선이 지금은 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었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지지받고 뭐 지지받고 했다가 8월 5일 날 이게 뚫려 버렸죠. 이게 뚫리면 이 노란 선이 2800달러 선인데 이게 오히려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뚫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지금은 좀 그런 상태거든요. 2800달러를 얼마나 빨리 뚫어낼 수 있냐가 좀 첫 번째 고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3500 정도? 그러니까 저항선 센 게 두 개 있는 거죠. 2800달러에서 한번 저항선 세게 맞을 거고 3500달러 정도에서 또 한번 저항선을 크게 맞을 텐데 얘네들을 다 뚫어내야 되니까 이더리움이 갈 길은 좀 험난하죠, 사실. 네,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 차트적으로는 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가 차트적으로는 네, 좀 더 좋아 보여요. 네, 이때 8월 5일 날 네, 뚫고 내려가긴 했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회복도 되게 빨리 했고 한 50%를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은 좀 제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좀 이더리움 지금 들어가기는 뭐 길게 보고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 매수해도 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솔라나가 상대적으로 좀 나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골라봐라 하면 뭐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 CPI 발표가 있었죠. 네, 잘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3%였는데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2%대까지 떨어졌어요. 2.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거죠. 네, 9월 18일 날은 금리 인하할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50bp 할지 25bp 할지 그거는 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대 CPI 발표된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2021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와, 진짜 오랜만에 됐죠. 2.9%.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인플레는 이때 9% 넘었었거든요. 9% 넘었다가 지금 뭐 2%대 됐으니까 뭐 장족의 발전이죠. 인플레는 어느 정도 좀 잡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돈 풀자, 네, 돈 풀기를 앞두고 있는 네,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또 때 되면 항상 나오는 건데 얼마까지 갈까 뭐 이런 가격 예측 모델 이런 부분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강세장 고점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모델이 있대요. 그 모델로 봤을 때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는 대략 한 16만 달러에서 23만 달러까지 요 정도 되면은 한 2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거든요. 뭐 상당하죠. 네. 한 3, 4억 정도? 요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내년에 많이 올라가면은 거의 한 5억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요렇게 보는 거거든요. 4억이 넘게. 그래서 요 모델에 의하면 한 3억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고 한 4억 이상도 갈 수 있는 이런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쓰면 좀 마음이 힘들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4만 달러 정도? 네, 요 정도만 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많이 버블이 끼면은 한 21만 달러 정도? 뭐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2억에서 3억 정도? 뭐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강세장은 이건 바이비트입니다. 바이비트는 아무래도 거래소니까 좀 좋게 보는 불리시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네, 그런 의견이 좀 과하다. 네, 이런 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강세장이 더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한 내년 한 3분기까지는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의견인 거죠. 네, 25년 내년 여름까지는 강세장이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 중에 이번 사이클 고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게 보면 좀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 10만 달러 정도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4천만 원 최고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이 오르면 저는 한 20만 달러 최고점이 한 요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1년 안에 펼쳐질 일들인데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1년 후에 1년 내로 있을 최고점도 궁금하긴 한데 사실 저는 더 궁금한 게 5년 후에 그러니까 뭐 한 2029년 요때 최고점은 과연 얼마나 갈까? 이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거든요. 진짜 한 100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을까? 100만 달러면은 14억이거든요. 와, 요 정도 가면은 비트코인 한 개만 있어도 14억이고 두 개만 있어도 한 3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강남의 웬만한 84 타입 아파트 정도 가격은 되는 건데 비트코인 두 개만으로 지금 비트코인 두 개 사면은 한 1억 6천만 원, 1억 7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좀 손해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대값이 워낙에 큰 자산이니까 한번 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억 6천만 원이 좀 또 큰 돈이니까 그 정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 0.1개만이라도 사보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0.1개 사는데 얼마죠? 한 810만 원? 뭐 820만 원? 요 정도면 되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장기 보유 차원에서 0.1개만이라도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관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100만 달러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요런 비유도 사실 뭐 비현실적이긴 한데 뭐 팩트이긴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1달러를 2009년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알고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달러로 금을 샀다면 지금 뭐 한 2달러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14년 동안 두 배 정도 된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다 하면 뭐 한 400만 달러 되네요. 400만 달러면 얼마죠? 한 55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입니다. 1달러. 한 1,400원 정도 투자를 했다면 55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건 근데 기적 같은 일이라서 뭐 이런 일들은 뭐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2024년에 지금이죠. 810만 원을 투자하면 0.1 비트코인을 살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 뭐 제가 기대하는 대로 한 15년 후에 15년 후면 충분할 것 같은데 2039년이 되면 100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한 2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20억이라고 치면 비트코인 한 개에 0.1개를 샀으니까 0.1개는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 15년 후에 지금 810만 원 투자해서 15년 후에 2억이 된다면 요거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올해 중에 0.1개씩 증여를 할 생각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럼 얘네들은 15년 후에 얘네들이 이제 뭐 성인이 갓 됐을 때 그때는 본인의 자산이 2억 정도 되는 거죠. 웬만한 친구들보다는 더 돈 많은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 810만 원 정도는 미성년 자녀라고 해도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들지 않거든요. 지금은 좀 증여하기에 좋은 시기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한 9월쯤에 저도 이제 증여를 할 생각인데 증여해보고 제가 또 어떻게 하는지 뭐 그 부분은 방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